기록은. 자, 이렇게 압축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폴더처럼 보이는 거를 마치 폴더의 파일로 착각을 하셔서 자, 이제 탑재를 할 겁니다. 어디다가? 여기 콜앱에 우리 아까 배웠던 가상 세션 저장소에다가 드래그를 할 건데 이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시면 올라가지 않아요. 파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이든 말든 올라갔겠지 하고 막 하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빨간색 X 떴죠? 동그라미. 파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압축을 푸세요. 이게 저처럼 RGL 프로그램이든 노란색 폴더든 간에 우클릭을 하면 압축 풀기가 있어요. 압축 풀기를 하셔가지고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네, 압축이 풀린다. 풀기가 됐나요? 어디 갔나요? 아, 여기군요. 여기 이렇게 해서 압축 풀기 하셔가지고 압축이 풀리면 이렇게 폴더가 따로 보이죠? 그러면 이 파일들을 그대로 블럭을 잡아서 드래그해서 여기다 이렇게 딱 쏙 드래그 빈 영역에다 드래그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막 파란색, 빨간색 아니죠? 주식에서는 파란색이 우울하지만 여기서는 파란색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 쭈르륵 나오면 파일 목록들이 쭉 나오죠? 이렇게 콜앱 세션 저장소에 파일들을 업로드 하셔야만 된다. 여기까지 안 되신 분. 일단 압축이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확인은 중요하지 않아. 올렸더니 드래그해서 올렸더니 올라갔어. 그럼 된 거야. 드래그해서 올렸더니 안 보여 파일이. 그러면 안 된 거예요. 다시 하셔야 돼요. 올라갔으면 세션 저장소에 올라갔고요. 여기에 올라간 파일들은 세션이 끊어지면 날아갑니다. 만약에 지금부터 배우는 판다스에 의해서 데이터를 뭔가 수정하고 삽입하고 바꿔가지고 뭔가 탑재를 했는데 바뀐 게 있다. 그럼 다운로드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게 판다스에 의해서 엑셀 파일을 불러오고 엑셀 파일에다가 쓰기도 가능하거든요. 수정도 가능하단 말이야. 그럼 수정을 했으면 여기에 올렸던 bank.csv가 바뀌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바뀐 데이터를 보존해야겠다. 그러면 이 파일에 점점점을 누르시면 다운로드라고 있습니다. 그럼 변경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야 돼요. 세션이 끊어지면 내가 열심히 작업해서 바꿔놓은 파일이 사라진다. 이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파일들 미리 준비한 거 가져왔고요. 판다스 보겠습니다. 판다스. 자, 숫자 관련된 모든 연산이 넘파이가 끝판왕이라면 데이터를 처리할 때의 끝판왕은 판다스입니다. 서드파트 에디션에서 제3의 기관에서 만들어진 이 두 개의 라이브러리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1, 2, 3 안에 들어가는 애들이에요. 누군가가 똑똑한 애들이 만든 거야. 판다스 라이브러리. 데이터를 다룰 때 판다스를 빼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데이터베이스처럼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뭐 시리즈니 데이터 프레임이니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리고 아주 너무너무 데이터 결축 데이터 예를 들면 엑셀을 조작할 수 있으면 엑셀로 데이터를 필요한 거 지우고 삭제하고 이래도 된다. 그럼 판다스에서 결축 데이터를 접근하지 않아도 되는데 데이터가 꼭 엑셀만 있으란 법 없잖아요. 그럼 이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든 다음에 판다스에 의한 여러 조작 함수들을 이용해서 데이터들을 보완해 주는 겁니다. 결축 데이터라는 건 뭐냐면 이 얘기하면 또 말이 길어지긴 하는데 데이터라는 것은 우리가 컴퓨터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데이터는 정형화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자, 제가 성별을 구분하기 위해서 성별이라는 컬럼에다가 값을 저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홍길동, 뭐 유관순 뭐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길동은 성별을 남자라고 쓰고 유관순은 여자라고 썼어요. 그리고 그 밑에 어딘가에 이순신 장군을 남성 이렇게 썼다고 쳐봐요. 같은 남자인지 남성인지 남인지 우리는 알 수 있죠. 인간이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컴퓨터로 처리할 때는 얘네들은 별개의 데이터로 처리해서 데이터가 제대로 처리가 안 됩니다.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정형화라고 말해요. 정형화를 시켜줘야 돼요. 같은 값을 의미하는 스타일로 값을 좀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자, 또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자, 이순신 장군의 성별이 무엇인지 몰라. 그래서 공란으로 놨어. 이거는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결측 데이터라고 합니다. 데이터가 비어 있어. 이러면 분석이 또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비어 있는 데이터들 그리고 정형화되어 있지 않는 데이터를 보정하기 위해서 판다스를 또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인공지능에서도 무시할 수 없죠. 데이터의 편향성, 데이터의 문제들은
하루 이틀 언급된 얘기가 아니잖아요. 편향성 들어보셨죠? 그러다 보니 이 데이터를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라는 것, 정형화 전차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도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을 도와준 애가 누구다? 판다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판다스 이퀄 데이터 정형화 전처리 이건 아니고요. 판다스 이만한 기능들 중에 이만큼 정도 상당 부분 데이터 정형화를 쓴다.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역시 판다스 라이브러리도 반드시 로컬에서 동작시킬 때는 주피터 노트북이나 아이디얼리 쓰실 때는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콜앱이니까 안 해도 된다. 그리고 판다스는 기본적으로 2차원에서는 무조건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1차원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개념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돼요. 하나의 데이터의 컬럼들을 의미할 때는 시리즈라고 말하지만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제조사, 색상 대부분이 다 두 개 이상이잖아요. 어떤 데이터가 겨우 하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뭘 처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데이터들은 여러 컬럼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인 경우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진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데이터 프레임은 어떻게 만드나, 시리즈는 어떻게 만드나, 물론 함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주는. 근데 엑셀의 데이터를 불러오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왼쪽에 있는 이 번호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데이터 판다스에서는 인덱스라고 부른다. 그리고 위에 있는 애들은 컬럼이라고 부른다. 뭐 필드 뭐 이런 말들도 쓰지만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쓰는 용어가 있어요.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왼쪽에는 인덱스, 오른쪽에 위에 있는 애는 컬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어려운 얘기 아니죠? 자,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애들은 밸류, 값들. 자, 이거는 다짜고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여기 있는 세션 저장소 파일은 잠깐 안 보이도록 한 다음에요. 다음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는 기본적으로 넘파이하고 판다스는 무조건 라이브러리 불러와야 됩니다. as 별칭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nppd, 판다스 약자 pd. 자, 그리고 일단 넘파이를 이용해서 어떻게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꾸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어레인지로 0에서 10일까지 12개의 숫자를 가지고 3행 4열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얘를 한번 프린트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거 넘파이란 말이야. 이걸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하면 돼요. PD, PD, 판다스의 별칭이죠.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의 D는 대문자여야 되고 F는 대문자여야 됩니다. 대소문자 명확히 구분하니까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2차원 배열 어레이를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을 바꾸겠어? 라고 해주시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하지 않아요. 모양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모양은 이렇게 보이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데이터는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왼쪽에 있는 건 인덱스 번호고 위에 있는 거는 컬럼명입니다. 컬럼명, 인덱스명 다 바꿀 수 있어요. 위에 있는 애들은 뭐 0, 1, 2, 3으로 되어 있는 애들 컬럼명 바꿀 수 있고 0, 1, 2, 3으로 되어 있는 인덱스 번호도 바꿀 수 있어요.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실제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라 1차원의 시리즈도 만들 수 있죠. SERES, 시리즈라고 쓰시면 돼요. 대문자, 문자. 근데 지금 자체가 2차원 형태이기 때문에 시리즈로 만들면 원활하게 동작하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데이터 프레임의 빈도가 높으니까 바로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어레인지로 막 임의로 숫자를 만드는 거 싫고요. 리얼 데이터로 만들 수는 없나요? 있을 수 있죠. 네임 리스트. 자, 그 다음에 전공 한번 써보겠습니다. depth 리스트. 이거 장은식, 검공, 오경수, 영어, 뭐 수학 이렇게 매핑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어떻게 만드나요? 일단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저장할 변수 써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pd.데이터 프레임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안에 써주시면 돼요. 어떻게 쓰냐면 자, 이 안에 있는 형태는 기본적으로 딕셔너리 형태입니다. 둥근 가로 안에 쓰는데 딕셔너리 형태니까 중가로가 또 들어가야겠죠? 그럼 여기서는 원래 어떻게 들어가나요? 키 콜론 값 이런 형태로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 키 콜론 값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딕셔너리니까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키는 뭔가요? 이름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름 콜론으로 바꿨습니다. 그 이름에 해당되는 값은 제가 뭘로 매핑할 거냐면 네임 리스트로 매핑할 겁니다.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일부러 헷갈리지 말라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 여기 있는 전공 리스트가 있지만 제가 임의로 값을 명시로 넣어볼게요. 두 번째는 점수고요. 점수는 별도의 리스트로 저장하지 않고 제가 명시적으로 값을 이렇게 넣을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뭐냐? 전공이에요. 전공이라는 키를 이렇게 넣고 콜론, 그다음에 해당하는 매핑 값은 리스트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을 완료한 뒤에 프린트 df 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죠. 자,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하나하나 데이터를 넣어서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데이터는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엑셀 데이터를 가져와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진 형태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 전에 하나만 부연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자, 우리가 원래 판다스를 언급하게 된 이유는 파일 입출력 때문에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냥 겸사겸사 판다스 특징도 같이 할 겁니다. 자, 우리가 명시적으로 값을 하나하나 입력하거나 키보드로 입력하거나 값을 이렇게 정의해서 쓰는 방법도 있지만 파일 입출력 상당히 많이 쓰죠. 파일을 콜앱에서 쓰려면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 해갖고 마운트하는 과정도 있는데요. 이 과정은 좀 절차가 조금 있어요. 사실 세션이 끊어지더라도 데이터가 날아갈 염려는 없죠. 구글 드라이브에 탑재하고 마운트를 하면 마운트만 끊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데이터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게 좀 원활하다면 이걸 추천하지만 처음에는 좀 까칠하니까 저희는 세션 저장소를 이용해서 업로드하는 걸 같이 해보았습니다. 이게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엑셀을 읽어오는 방법은 read CSV, read 엑셀이 있습니다. 확장자가 CSV인 경우는 CSV를 읽으면 되고요. 엑셀, XLS 혹은 XLSX 있죠? 4개짜리 확장자. 이 둘 중에 하나는 엑셀이라고 불러주시면 돼요. 이거. 그러면 자동으로 엑셀이 읽어집니다. 놀라운 것은 제가 한다스를 하는 이유가 있죠. 이걸로 불러지면 무조건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져요. 기본.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 함수를 이용해서 바꾸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read Excel, read CSV를 하면 무조건 뭘로 만들어진다? 데이터 프레임.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작업 그냥 나가면 돼요. 그 다음 반대로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막 조작을 했어. 데이터를 쓰고 닫고 뭘 하고 했어. 그 다음에 다시 엑셀로 저장하고 싶어. 그럼 read가 아니라 to CSV, to 엑셀로 해주면 엑셀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조작한 데이터 프레임을 엑셀로 저장했으면 콜앱 세션 저장소에다가 탑재시켜 놓고 작업한 거라면 꼭 반드시 다운로드를 해야 변경되어 있는 엑셀 파일들을 내가 내 로컬에 저장시킬 수 있다.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죠? 자, 어렵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실습하면 금방 될 거예요.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같이 실습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바일 데이터부터 불러볼게요. 임포트는 아까 했으니까 안 해도 되는데 한번 다시 그냥 리플레시 차원에서 자, 이렇게 pd.readcsv, mobile.csv 여기 있죠, 모바일. 어, 모바일이고요. 안 보이는데. 아, 여기 있네요. 깜짝이야. 모바일.csv 있죠? 네. 요거를 읽어 들어서 df에 넣는 순간 네,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프린트 df 딱 하게 되면 네, 딱 원래 엑셀은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볼까요? 엑셀 컴퓨터가 있으면 모바일 여러분. CSV는 여기서 미리 보기도 돼요, 사실은. 엑셀은 안 되지만 이렇게 생겼어요, 원래. 제조사 색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 맨 위에 있는 첫 번째 0을 컬럼으로 집어넣게 되어 있어요. 얘는 이걸 안 하려면 예, 컬럼 안 하겠다 인덱스 뭐 이렇게 제로든 뭐 이렇게 명칭을 주긴 해야 되는데 기본 디폴트로 되어 있고요. 콜앱 세션 저장소에서는 CSV를 예, 더블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미리 보기도 돼요. 엑셀은 안 되고요. 엑셀은 안 되고 미리 보기 되고 닫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불러드리는 거 해봤고요. 근데 교수님, 요 앞에 있는 0123 붙는 거 싫은데요. 이거 지우고 싶은데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죠. 여기다가 인덱스 컬럼을 명번에 있는 애를 넣겠어. 라고 인덱스 컬럼을 네, 0으로 하겠어. 라고 한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보세요. 요 중에서 요게 컬럼이라고 했잖아요. 제조사 색상 가격이 있는데 이 제조사라고 되어 있는 0번열 컬럼을 인덱스로 지정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얘가 조금 삐뚤어진 모양처럼 나오는 게 이게 인덱스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별로 이거는 권장하진 않아요. 네, 하여튼 뭐냐면
인덱스라는 것 자체가 유일값이 인덱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조사, 색상, 가격이라는 게 뭐 제조사는 중복될 수 있잖아요. 위험하죠, 조금.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엑셀 파일 불러오겠습니다. CSV 말고요. weather라는 파일이 있어요. weather 2020년도부터 2021년도 엑셀 파일을 read 엑셀로 불러오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름다운 모양으로 출력이 됩니다. 데이터가 많아지면 격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또 이렇게. 그래서 데이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731 행계에 4개의 컬럼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중간은 지가 알아서 점점점으로 나옵니다. 잘 되시나요? 자,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번에 이제 넘파이처럼, 아이고, 이거, 넘파이처럼 판다스도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저장된 애들의 정보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저장한 DF의 모양은 어떻게 되니? 아까 CF 있었죠? 자, 이게 똑같죠? 731행의 사열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 DF의 인포는 어떻게 되니? 인포. 정보. 그러면 여기 보여줍니다. 자, 컬럼은 날짜, 평균 기온, 최저 기온, 최고 기온이 있어. 그리고 거기에 비어있지 않은 데이터들은 731개가 있어. 이거 보고 결측 데이터도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넌널이잖아요. 비어있지 않다는 소리잖아요. 비어있지 않은 데이터가 700개밖에 없어. 그러면 31개가 비어있는 거라는 소리잖아요. 이런 정보들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날짜는 데이트 타임 64라고 날짜 타입의 형태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실수형 플로트 64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인포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그리고 데이터를 볼 때, 아, 너무 많아서, 그래도 나는 위에 있는 애 5개는 좀 보고 싶네? 그럼 헤드. 그러면 위에서 5개를 가져옵니다. 근데 10개 가져오고 싶어. 헤드, 중괄호 열고 10개. 이렇게 해주시면 10개가 가져집니다. 맨 위에서. 뭐 거꾸로 밑에 있는 애, 꼬리에 있는 애는 가져올 수 있나요? 테일. 그럼 맨 밑에 있는 네, 5개를 가져옵니다. 이것도 테일도 밑에서 10개 가져왔으면 좋겠다. 10개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열어온 df.점 인덱스만 보고 싶어. 인덱스. 인덱스. 인덱스는 속성이기 때문에 동분가로 없고요. 그러면 인덱스는 0에서 731까지. 그렇잖아요, 여기. 네. 731보다 작은 730까지. 네, 이렇게. 그리고 스텝은 일씩 증가하면서 인덱스가 되어 있다. 우리가 위에서 731행이라는 거 알고 있었잖아요. 731로. 근데 인덱스 번호가 뭐부터 시작하나요? 0번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마지막 행 인덱스는 730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 저는 컬럼이 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df.columns라고 이렇게 하시면 현재 데이터 프레임의 날짜, 평균 기온, 최저 기온, 최고 기온 컬럼들만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굉장히 사용 빈도가 높은 describe 함수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사용 빈도가 굉장히 높고 중요한 그런 기본 통계 분석 함수예요. describe. 제가 저장을 할 테니까 새로 고침하면 제 코드, 공유하고 있는 코드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describe는 기본 통계 분석인데요. 왜 중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컬럼은 평균 기온, 최저 기온, 최고 기온으로 이루어져 있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날짜는 왜 안 나왔어요? 네. 디스크라이브는 기본적으로 숫자 데이터들만 평균을 내줘요. 그래서 카운트는 731개, 731개 이거 보고 결측 데이터가 몇 개, 어느 컬럼에 몇 개가 있는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기온의 그야말로 평균은 13.5도, 최저 기온의 평균 기온은 9.5도, 최고 기온의 평균 기온은 18.1도. 표준 편차들, 편차가 10 정도면 좀 있는 편인가요? 그 다음에 최저 기온. 그러니까 평균 기온의 최저 기온이 마이너스 14도가 있었대요. 그 다음에 최저 기온의 최저 온도는 마이너스 18.6도. 최고 기온의 뭐가 이상한데요? 마이너스 10.7.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추운 날의 최고 기온. 네, 민이니까요. 맥스가 아니니까요.
미니니까. 맥스는 볼까요? 그러면 평균 기온의 가장 컸던 기온은 31.7도. 최저 기온의 가장 높았던 온도는 27.8도. 최고 기온의 가장 높았던 온도는 36.5도.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25% 범위, 50% 범위, 75% 범위 내의 숫자들은 얼마를 가지고 있나. 그러니까 낮은 기온에서도 25% 범위 내, 그다음에 75%에서 제일 높은 거의 범위, 중간 이렇게 보여주는 통계 기법입니다.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의 수치 기본 평균을 내는 그런 함수가 되겠어요. describe. 자, 그럼 한번 재밌는 거 볼까요? 자, 이렇게 한 번에 볼 수도 있지만 나는 평균 기온이라는 이 컬럼에 평균만 구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쓰냐면 DF라는 데이터 프레임에 대괄호 써주세요. 그리고 평균 기온을 컬럼명을 썼는데 문자열이잖아요. 그냥 쓰면 안 되고 작은 따옴표를 앞뒤에 붙여줘야 됩니다. 문자열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들은. 그리고 이것의 mean, 평균을 구해줘. 그러면 평균 기온이 나옵니다. 13.51 얼마 나오죠? 얘랑 같은가 볼까요? 그렇죠. 같죠. 틀리면 안 되죠.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같은 데이터인데. 511, 62, 79 얼마 다 자세히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 빈도가 굉장히 높은 솔트 밸류하고 그다음에 밸류 카운트라는 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정렬을 해서 좀 보고 싶다. 내가 원하는 형태로 순서대로 나오지 말고 솔트 밸류즈 언더바 근데 누구를 중심으로 항상 솔트 할 때는 기본적으로 정렬해야 되는 키가 있어야 돼요. 나는 최고 기온을 중심으로 최고 기온이라는 컬럼을 중심으로 솔트 밸류를 해줘. 그러면 순서가 지 맘대로 가장 높은 순으로 무엇이 아니 솔트 밸류니까 오름차순이 기본이거든요. 최고 기온을 가장 작은 숫자에서부터 높은 숫자로 기온을 이렇게 정렬을 해서 보여준다는 것이죠. 난 최고 기온 싫고 평균 기온을 정렬 기준으로 해서 보고 싶네? 그러면 이렇게 평균 기온으로 해주시면 평균 기온에서 기본적으로 솔트 밸류는 오름차순 기준입니다. 기본이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하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평균 기온이 가장 낮은 거에서 높은 순으로 이렇게 정렬되어서 나타나는 거 볼 수가 있죠. 어려운 거 아니죠? 네, 그러면 기본이 오름차순이라면 저는 내림차순 하고 싶은데요 라고 한다면 뒤에다 이거 해주면 됩니다. 기본이 오름차순이니까 어센딩을 false로 해줘. 어센딩 안 하고 나는 내림차순 할 거야. 디센딩 할 거야 라는 이 옵션을 주시면 이렇게 평균 기온을 중심으로 가장 높았던 기온에서부터 내림차순 정렬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잘 되나요? 네. 요거는 복사를 해서 코드를 밑으로 내릴게요. 요거는 없는 거. 최고 기온 해주고 얘도 평균 기온을 중심으로 내림차순 하는 걸로 바꿔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밸류 카운트는 뱅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뱅크 파일로. 여기까지 따라오실만 하셨어요? 미친 애처럼 혼자 장의식을 좀 널뛰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다음 코드. 자, 다음. 이번에는, 어, 뱅크 CSV를 할 건데요. 자, 제가 중요한 걸 보여드릴 거예요. 일부러 에러가 나는 걸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이대로 하면, 네, 우리가, 나오네요. 제가 뭔가 또 모디파이를 했나 보네요. 근데, CSV 파일로 읽으면요. 오류가 나는 현상이 발생될 겁니다. 오류 메시지도 또 길어요. 근데 오류 메시지를 가만히 찬찬히 뜯어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인코딩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태글 데이터나 공공 데이터에서는 그런 일이 많아요. CSV 파일은 인코딩 타입이 안 맞아서 못 읽어오는 일이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요. 당황하지 말고 컴마 우리나라 이제 한글 버전에서는 인코딩은 CP949라고 해주시면 열립니다. 지금은 다행히 열리게끔 되어 있는데 안 열리는 파일들이 있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인코딩은 CP949, CSV 파일인 경우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뱅크 확인했더니 엄청 뭐가 많네요. 직업군들, 나이, 은행의 이제 고객들 데이터예요. 나이, 직업, 그다음에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그다음에 교육 수준 정도, 아니 교육 전공인가 봐요. 아닌가요? 교육 전공 제가 잘 봐야겠네요. 이따가 밸류 카운트로 보겠습니다. 디폴트 뭐 정보 있고 밸런스 아마 계정 정보 뭐 등등등 집이 있냐 없냐 이런 개인 정보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보를 가지고 저는 직업군이 뭐가 있는지 궁금했어요. 자, 보세요. 데이터가 몇 개인가 볼까요? 7,234개예요. 14개 컬럼에다 엄청 많잖아요. 근데 나는 직업군이 궁금하네, 갑자기. 그래서 뱅크라는 이 지금 현재 불러들여서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저장한 변수가 뱅크이기 때문에 뱅크로 가는 거예요. 뱅크라는 이 데이터 프레임 변수를 이용해서 잡이라는 컬럼에 밸류 카운트, 주어진 값들, 밸류, 밸류들의 유일값들을 도출해서 몇 개씩 있는지 카운트, 개수를 구해줘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죠. 너무 좋죠? 알아서 지가 잡의 종류들을 유일값들을 추출해서 매니지먼트는 1560건, 블루칼라는 1490건, 뭐 학생은 153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너무 좋죠? 그래서 이렇게 값들이 나타나는데 기본적으로 재밌는 거는 솔트 밸류는 오름차순인데 밸류 카운트는 내림차순입니다. 많은 것들 중심으로 기본이 나타나요. 그럼 얘도 뭐 할 수 있나요? 역순으로, 역으로 오름차순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어센딩이 펄스이기 때문에 어센딩을 true로 바꿔줘 라고 해주시면 이렇게 작은 순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재밌죠? 네. 이렇게 밸류 카운트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용률도 굉장히 높은 거니까요. 어,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shape, info, 그다음에 describe, 그다음에 sort value, value count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의 특징을 확인하는 거. 이 다음부터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데이터를 접근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필터링하거나 접근해서 가져오는 방법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자, 나는 좀 전에도 간단히 살펴봤지만 평균 기온 칼럼만 보고 싶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평균 기온 DF라는 애에 DF가 아직 살아있나요? 살아있죠. 얘는 뱅크로 저장했으니까. 날씨에 보면 DF라는 애를 평균 기온 이 칼럼만 보고 싶네? 볼 수 있죠. 이 방법이 얘 말고 다른 방법도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종류가 많아요. 당황하지 마시고 동일합니다. 자, 대괄호 안에 컬럼을 따옴표로 감싸는 방법과 DF 점 평균 기온이라고 컬럼명을 그냥 써도 동일하게 동작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지금 보여드린 방법보다 첫 번째 방법을 선호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컬럼명에 사이티가 있는 경우 이렇게 쓰게 되면 따옴표로 묶어주지 않으면 사이티가 있는 경우 애가 잘 인지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위해서 따옴표가 있는 경우가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두 개를 다 가지고 싶어. DF에 대괄호 안에 내가 날짜하고 평균 기온만 보니까 언제 전할 저온도인지 모르겠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온 날짜하고 평균 기온을 같이 가져오고 싶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한 개의 컬럼을 가져올 때는 대괄호 하나만 쓰면 되지만요. 두 개 이상을 가져올 때는 대괄호를 이렇게 두 개로 써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이미 시리즈 타입으로 출력이 된 겁니다. 모양이 달라지면 데이터 프레임이냐, 2차원이냐, 1차원이냐가 벌써 구분이 되긴 하는데요. 대괄호를 보고도 유추할 수 있죠. 대괄호가 하나냐, 두 개냐가 다. 대괄호 두 개로 했을 때 두 개의 컬럼이 가져오면서 자연스럽게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나타난 겁니다. 1차원의 저희가 아니라 1차원의 시리즈가 아니라 여기까지 잘 되셨죠? 네,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접근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좀 전에 이거는 설명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컬럼을 단위로 가져올 땐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행 단위로 가져올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DF에 콜론을 중심으로 인덱스 번호를 써주면 돼요. 왜냐하면 얘는 또 인덱스로 되어 있으니까요. 만약에 어떤 그 행이라네. 인덱스의 정보가 숫자가 아닌 문자열이나 다른 걸로 되어 있으면 또 그 특징을 이용해서 우리가 범위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인덱스 번호가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로 연속적으로 슬라이싱 기법으로 이렇게 출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런 방법을 써볼게요. 원활하게 가져오는 방법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여러 컬럼 가져오는 방법, 이 방법도 있고요. LOC 방법이 있고 ILOC 방법이 있습니다. 자, LOC 방법은
일단 요거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df.loc 컴마를 중심으로 앞에 행의 정보, 행의 범위, 뒤에 열의 범위. 얘도 iloc도 컴마를 중심으로 행의 정보, 열의 정보인데요. 이 뒤에 있는 표현이 좀 다릅니다. 컬럼을 인덱스로 접근해서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인덱스 정보로 표현하는 방법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일단 좀 전에 두 개의 컬럼을 가져오는 건 했고요. df.loc 해놓고 자, yeloc는 두 개의 정보를 다 가져오는 거예요. 컴마를 중심으로 앞에는 행의 정보, 뒤에는 열의 정보. 행의 정보는 난 다 가져올 거야.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콜론을 중심으로 앞뒤에 비워놓으면 됩니다. 근데 내 특정 행 번호를 쓰시면 시작과 종료 범위를 쓰시면 해당하는 범위가 나타나겠죠. 그게 아니라면 그냥 이거 쓰면 돼요. 열의 정보는 이 부분을 이렇게 그대로 가져와서 대괄호 안에 대괄호가 이미 밖에 있으니까 하나만 하면 돼요. 그러면 행은 전체 범위가 지정된 거고 컬럼은 날짜와 평균 기온이 지정이 된 겁니다. 자, 제가 730 행 중에 인덱스 번호를 한번 지정해 볼게요. 500번 인덱스에서부터 515 인덱스까지 이렇게 지정하겠다. 라고 하면 가져오겠죠. 재밌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슬라이싱을 할 때는 종료 범위를 포함하지 않았죠. 근데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515라고 주면 515 행 번호까지 포함시킨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잘 되시겠죠? 그다음에 이 정보를 그대로 가져와서 포도씨에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ILOC를 할 때는요. 이렇게 컬럼명을 직접 쓰시는 게 아니라 열에 해당되는 행번호를 써주셔야 돼요. 자, 잘 나오죠? ILOC와 LOC의 차이를 보이려고 제가 일부러 똑같이 복붙한 다음에 에러를 발생시켰어요. 보여드릴게요. ILOC는 왜 I냐면 모든 것을 인덱스로 표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컬럼명을 날짜하고 평균 기온이라고 그대로 명시적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자, 위에 보시면 여기가 날짜, 평균 기온, 최저 기온, 최고 기온이라고 컬럼의 명이 있죠. 이 날짜는 0번, 1번, 2번, 3번 이게 고유한 또 번호가 있어요. 컬럼도. 그래서 0하고 1을 쓰게 되면 날짜하고 평균 기온이 표, 평균 기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져와서 봤더니 ILOC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콜론 행번호를 작성하는 부분에 콜론 뒤에 콜론 앞뒤에 아무것도 안 쓰면 전체 행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범위를 좀 전처럼 500번 인덱스에서 510번까지 하겠다. 이렇게 51로 했네요. 역으로 잘못 표현해서 아무것도 안 나왔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잘 되시겠어요? 자, 얘는 또 재밌는 건 어때요? 510 포함하고 있지 않죠? IROC하고 LOC하고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있는 그대로 명칭을 그대로 쓰는 게 LOC고요. ILOC는 슬라이싱으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레인지 특징 있죠? 레인지의 종료 범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 I가 있느냐 없느냐는 부분 차이를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그리고 당연히 DF 다음에 교수님 이렇게 행하고 컬럼을 다 인덱스하고 컬럼을 다 표현해야 되나요? 아니죠. DF에 우리가 대괄호 두 개 써가지고 날짜하고 평균 기온 쓰듯이 대괄호 안에 행번호만 이렇게 써도 특정 행의 값만 또 도출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DF로 대괄호 두 개로 접근하는 방법, LOC 방법, ILOC 방법 이렇게 세 가지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번 또 특정한 날의 데이터들만 추출하는 방법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음, 날짜 한번 볼까, 날짜? 음, 자, 제가 인덱스를 바꿔보겠습니다. 인덱스를. 다만 731개의 데이터를 보니까 자, 인덱스를 지정하는 애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했나요? 제가 아까 중복값이 있는 건 위험하다 그랬죠? 중복값이 있는 건 위험하다고 했는데 가만 보니까 731개의 데이터 중에 중복 날짜가 없네요. 중복값이 없어. 그러면 인덱스를 날짜로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덱스를 바꿔볼게요. 인덱스는 원래 위에 있는 숫자 0에서부터 730까지의 숫자라고 아까 보여줬잖아요. 이걸 나는 바꿀래. 뭘로? df 날짜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프린트 해볼까요? 프린트. 여기다 바로 df라고 써볼게요.
그랬더니 날짜로 이렇게 바뀐 거 보이시죠? 날짜로 인덱스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df.loc, iloc 아닙니다. loc니까 내가 컴마 뒤에 인덱스의 정보를 지정하는 부분에다가 아까처럼 숫자로 할 수가 없죠. 인덱스가 날짜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명시적으로 2021-08-31 이런 식으로 명시적으로 행에 대한 정보를 지정하셔야 된다는 거죠. 8월 30일에 평균 기온과 최저 기온을 내가 보고 싶다. 이렇게 지정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런 부분 주의를 해주시고. 근데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자,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죠. 아이고. 자, ILOC 그래도 되긴 되는데 네. ILOC는 되겠군요. 네, LOC. 아이고. 자, 이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잠시만요. 벌써 49분이네요. 마무리를 좀 해야겠습니다. 네, 역시 제가 과했네요. 자, 제가 인덱스를 바꾸고 나서는 LOC로 인덱스 행번호를 접근할 수가 없어요.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부터는 뭘로 해야 된다? ILOC로 해야 된다. ILOC는 먹혀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대로 알아서 610 인덱스에서 619까지 이의 범위에 해당되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가져온다는 거죠. 역시 ILOC로 컬럼에 대한 정보도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죠. 0에서 1까지 날짜와 평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넘파이에서도 어떤 특정 데이터의 논리식을 이용해서 원하는 값을 필터링 할 수 있는 것처럼 판다스에서도 가능합니다. 제가 어떤 조건, 컨디션의 조건, 웨더라는 조건, W 변수에다가 DF의 평균 기온이 31도 이상인 데이터만 필터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조건을 넣습니다. 크거나 같다 31도. 자, 그리고 이 조건식을 df 대괄호 열고 w라고 적용하시면 해당하는 조건에 맞는 애들만 걸러져요. 그러면 이거 꼭 변수로 써야 되나요, 교수님? 안 해도 되죠. 이렇게 해도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w라는 변수를 쓰고 싶지 않으시면 요 위에 있는 조건식을 이 대괄호 안에 써주시면 돼요. 이 대괄호 안에. 그러면 31도, 평균 기온이 31도를 초과하는 이 날짜들의 아니, 정보들에 해당되는 것만 필터링을 해주는 거죠. 평균 기온이 31도를 초과하는 는기호를 붙이면 31도 이상의 데이터들만 이렇게 추출을 해줍니다. 딱 31도는 없네요. 자, 그럼 하나 요거 한번 넣어볼까요? 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731개의 행이거든요. 가장 더웠던 날이 알고 싶어요. 그러면 뭘 보면 가장 더웠던 날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까요? 가장 더웠던 날의 온도. 날짜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실제 그때가 온도가 몇인지 알고 싶어요. 자, 이 조건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더웠던 날의 정보는 평균 기온, 최저 기온, 최고 기온 중에 어디에 있을까요? 최고 기온에 있겠죠, 당연히. 그러면 제가 DF의 최고 기온으로 컬럼명 중에 조건을 찾아내겠습니다. 최고 기온 중에 넣는 어, 어. 자, 최고 기온 중에 가장 높았던 온도를 찾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기를 다 뒤져. 최고 기온 컬럼을 다 뒤지는데 최고 기온 중에 일단 맥스 값을 구한 다음에 이거랑 같은 애를 맥스라는 함수가 있어요. 맥스라는 함수가 있고 df 최고 기온 컬럼에서 가장 숫자가 큰 값을 찾아서 그 값이랑 같은 최고 기온 컬럼의 행을 조건식으로 넣고 그다음에 df에 w의 조건식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2021년도 7월 24일이 최고기온이 36.5도라고 딱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최고기온 찾아낼 수 있죠. 최고기온이래, 최저기온. 제일 추웠던 날. 한번 찾아보시고 함수의 이름은 min, 민 함수 이용하면 됩니다. 저는 그리고 일교차가 일교차가 굉장히 15도 이상 정도 되는 날짜가 궁금해졌어, 갑자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교차는 최고 기온에서 빼주면 되겠죠. 누구를? 최저 기온을. 빼서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을 빼서 이 온도의 차가 15도 이상인 경우, 15 이상인 경우를 조건식으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일교차가 심했던 날짜가 한 12일 정도 나타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해보시고요. 자, 실습 문제 1번 한번 풀어드리면서 머지하고 그룹 바이를 살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지하고 그룹 바이. 그러면서 오늘 수업을 좀 맞춰보도록 할게요. 괜찮을까요? 네. 그 안에 조금 몇 개 설명이 있는데 실습 문제 1번에 그 기능이 소개되고 있어서 같이 좀 설명을 해볼게요. 실습 문제 1번은 어떤 내용이냐면 두 개의 sign of CSV랑 프로페서라는 CSV가 있는데 두 개를 네, 합쳐가지고 하나로 만들 거예요. 그리고 개수가 몇 개인지를 알아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게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 중에 들어있어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CSV를 읽기 위해서 네, read CSV를 이용해야 되겠고 가로 안에 signup이라는 파일을 읽어드리면 되는데요. 자, 한번 이걸 해보겠습니다. 제대로 되나? 여기 나오죠? 이런 에러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UTF-8 코덱 캔낫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죠. 이게 바로 인코딩 타임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뒤에 컴마 인코딩 CP949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열립니다. 이 두 번째 코드 이번에는 프로페서 열어보겠습니다. 역시 프로페서도 CSV 파일 이기 때문에 인코딩 타임 문제가 발생돼요. 그래서 P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인업 그리고 수강 신청 그 다음에 프로페서 교수 명단 두 개를 이제 합쳐볼 건데요. 합치는 함수는 머지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머지 함수는 이렇게 머지 가로 열고 df1하고 아이고 df1과 df2를 합쳐줘. 근데 어떤 걸 중심으로 합치냐면 담당 교수라는 걸 중심으로 합쳐줘라고 이렇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두 개를 합칠 때 그냥 막 합칠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담당 교수라는 이름이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잖아요. 컬럼명이. 두 개를 중심으로 맞는 애들끼리 이렇게 합쳐줘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머지 함수를 이용해서 df1과 df2를 합치는데 온 담당 교수를 중심으로 합쳐라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그 다음에 그룹 바이 함수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데요. 자, df2에 보면 학과가 있거든요. df2 볼까요? 학과가 있어. 인공지능에 그다음에 컴퓨터 공학에 두 개씩 있네. 이 학과를 중심으로 몇 명의 교수가 있는지를 알고 싶어. 그러면 학과라는 걸 중심으로 그룹핑을 해야 돼요. 그러면 데이터가 몇 개가 있는지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DF2가 교수들이 있는 어느 학과 소속인지가 있는 데이터인데 DF2를 그룹 바이를 해줘. 무엇을 중심으로? 학과를 중심으로. 그래서 학과를 중심으로 그룹 바이를 시켜주는데 근데 거기에 카운트, 개수를 구해줘. 학과별로 몇 명의 교수가 있는지 카운트를 해줘라고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과를 중심으로 유일한 학과명, 인공지능, 정보통신, 컴퓨터공학을 이렇게 도출을 한 다음에 그룹핑을 한 다음에 담당 교수가 각각 몇 명인지를 구해줍니다.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예고 이거보다 조금 복잡한 환경이 많긴 해요. 그래서 많이 경험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자, 2번 문제 별거 아니니까 2번 문제 같이 해볼게요. 2번 문제는 뭐냐면 조금이라도 더 알려드리고 싶어서. 자, 코비드의 CSV가 있는데 사례수가 가장 높은 데이터 정보를 추출하래요. 좀 전에 날씨랑 했던 거랑 똑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코비드.
.csv 인코딩 문제 있으니까 똑같이 인코딩 타입으로 봤더니 항목에 이런 항목들이 있네요. 몇 개 없어요. 사례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원하는 게 뭐냐면 사례수가 가장 높은 그런 아이템을 추출하래. 우리 해봤죠, 좀 전에. 맥스 값 이용하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DF로 뭐 이걸로 그냥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아까 했던 것처럼 사례수의 컬럼이 사례수의 맥스 값이랑 동일한 요 항목을 추출해줘.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나와서 제가 이거를 DF에다 집어넣었어요. 아까처럼 조건식으로 넣은 다음에 DF에 W 이렇게 해도 되죠.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이거를 조건식에 넣어서 변수에 집어넣어 출력하는 것도 되고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어요. 스마트폰이네요. 사례수가 999. 가장 높죠? 그 다음에 이거를 증가를 중심으로 정렬을 좀 한번 해보래요. 증가라는 컬럼으로. 그래서 제가 이것도 그냥 바로 해도 되는데요. 새로운 변수에다가 df 솔트 밸류 해줘. 무엇을 중심으로? 네, 증가라는 컬럼을 중심으로 솔트 밸류를 해주는데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솔트 밸류는 네, 아이고 어센딩이잖아요. 근데 증가의 수가 높은 어센딩 중심으로 하래. 그래서 제가 뒤에다가 컴마 종가가 높은 어센딩이 아니라 디센딩 순으로 하래. 그래서 증가를 중심으로 정렬을 하되 내림차순 순으로 정렬하는 형태를 보여드렸어요.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다 보여주지 마. 위에서 세 개만 보여줘. 이렇게 되어 있는 옵션이었어요. 이거 한번 정리 차원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도 좀 준비한 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얼추 제가 드려야 될 핵심적인 내용은 다 드린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해하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습 문제 2번까지 풀어드렸고 도전 문제는 이 기상청 사이트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실제 데이터들을 제가 지금 받은 웨더 있잖아요. 2020에서 2021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 데이터들 위에 보면 위에 막 이상한 행들이 있는데 그건 좀 날려버리고 이렇게 CP949 등등으로 할 수도 있고 엑셀 데이터 불러드리면 조금 저보다는 조금 이제 CP949와 같은 인코딩 타임 고려 안 하고 할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데이터를 우리나라 그 공공 데이터에서는 CSV 말고 엑셀로도 받을 수 있게 지원하더라고요. 그럼 이런 문제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장정의 수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너무 고생하셨고요.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너무 제가 괴롭힌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많이 괴로우셨죠? 막 달려가지고. 일단 녹화 뜨고 있어서 녹화 영상 보시면서 조금 복습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수업을 진도를 못 나가서 영상을 봐야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부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하는 와중에 조금 간추렸습니다. 그래서 좀 웬만하면 중요한 건 다 설명드릴 수 있도록 특히 넌파이 같은 경우는 다 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렸으니까 혹시나 좀 자세히 보고 싶다면 슬라이드 하나하나 넘기면서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좀 좌절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닌데 제가 설명드린 건 넌파이와 판다스 기능 중에 너무나 쬐끔이라는 거. 그리고 인공지능 수업 들어갔더니 코딩 들어갔더니 교수님이 설명해 준 것이 너무나 무색할 정도로 새로운 것들이 많더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긴 할 겁니다만은 네,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좀 최대한 많이 좀 가져왔습니다. 자, 너무 고생하셨어요. 여러분들 모두 사랑합니다. 마지막까지 파이팅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고요. 오늘 안에 이거 인코딩 편집해서 업로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해서 올린 다음에 완료가 되면 단톡방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좀 기다릴게요.